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상속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도윤 변호사님, 율쌤 대표 변호사고 법선생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네. 그 결과를 보고 아버지가 형한테 많이 주고 나한테 덜 줬네 알 수 있는데 네.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상속 사건을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예전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트렌드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히려 뭐 상속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증여나 유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의 제기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본인 몫을 찾을 수 있는지 이쪽을 좀 더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또 분쟁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상속을 할 분과 받을 분이 같이 의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받을 입장에서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고 나한테 불리하네, 저 형한테 많이 줬는데 이건 상속도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걸 관심 갖고 상담을 하나 보죠? 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사실 뭐 부모님께서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으냐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분 중에서 본인이 특별 수익 그 재산을 많이 받으신 분이 나중에 유류분을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도 있고요. 또 재산을 못 받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다양한 이제 상속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경우에 따른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는 많이 일테면 생전에 증여를 받은 거, 도움을 받은 거죠. 네네. 부모로부터. 네. 그런 경우에 이것이 유산 상속으로 갈 때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분도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형한테 또는 동생한테 생전에 많이 부모님이 줬는데 그거를 내가 상속받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한테 불리하지 않게 받는 게 어떻게 하면 필요한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거가 있을 텐데요. 네, 뭐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상속 설계를 하러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본인이 이제 아끼는 자녀 아니면 본인이 좀 도와주고 싶은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제 상속 설계는 증여, 유증, 유언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 아시다시피 증여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제 범위가 크지도 않고 증여세를 바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증여는 조금 꺼리는 편이고 보통 유언이나 유언대용 신탁으로 많이 가시죠. 근데 유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편하게 뭐 자필 증서로도 할 수 있고 공정 증서로도 할 수 있지만 피상속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부모님께서 유언을 하셨는데 유언장을 작성을 하셨는데 그때 치매 단계에 있으셨습니다. 치매 그때 MMSE가 한 18, 17 정도 되셨는데 이제 유언장을 통해서 재산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엄마가 그때 정상이었다고 하시고 그 반대쪽에서는 어머니 그때 치매라서 너가 엄마 데리고 와서 엄마 속이고 한 거다. 이 분쟁이 붙은 거죠.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유언장이 진실한 거다라는 쪽이어서 이제 그 유언장에 대해서 뭐 당연히 검인 과정에서도 그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소송에서도 이제 어머님의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제 주변인들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 이 어머님이 유언을 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다,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있었다를 밝혔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시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이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평하게 분배를 하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걸 분배를 하시더라도 뭐 유언이나 유언대용 신탁 이런 걸 하시더라도 꼭 치매에 걸린 이후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 웰다잉 운동처럼 미리 정신이 있으실 때 유언장을 계속 작성하시면서 뭐 유언장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신이 있으실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속 설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유언장을 어차피 쓴다면 네. 일찍 건강할 때,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게 좋지. 맞습니다. 꼭 시간 기다려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네. 미룰 일이 없다. 그렇죠. 미루다 보면은 버나드 쇼가 했다는 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나이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것처럼 후회하게 되니까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또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나요? 뭐 저희가 이제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어떤 자녀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삼형제가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제 장남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뭐 호주제가 있을 때는 상속분 자체가 그랬고 뭐 이제 지금 현행미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상속분이 똑같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장남 선호사상이 좀 남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딸들이 재산을 못 받으면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재산이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있지만 그 남아있는 재산이 없으면은 결국 유류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재산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의뢰인분들은 오셔서 처음 상담할 때는 저희 부모님이 뭐 어디에 땅이 있고 정말 실제로는 뭐 금괴도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비밀 금고에 은행에 비밀 금고가 있고 금괴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물론 저희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조회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 재산이. 그래서 저희가 겨우 찾은 게 그때 한 1,000만 원짜리 땅 하나? 그러니까 유류분을 해도 그게 네 형제였는데 4분의 1에 8분의 1밖에 안 돼요. 125만 원을 찾으려고 유류분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유류분 소송은 걸어놨고 근데 저희한테 착수금을 주셨는데 그걸 다 가져와도 125만 원이니까 이분은 마이너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100% 승소하고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전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물론 뭐 사실 부모님께 재산이 뭐 얼마나 있으신지 물어보는 게 조금 실례일 수도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 먼저 이 상속 설계를 하시는 거를 먼저 권해드리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분하셨고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셨는지를 좀 미리 파악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상속 분쟁이나 이런 거를 뭐 대비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도 저희 부모님 모릅니다. 부모님 재산을 제가 모릅니다. 아직. 예, 유언장을 쓰시라고 권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지금 재산 상태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또는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야, 나 뭐 빨리 죽길 안 하는 거냐? 재산이나 탐내냐?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받아들일까 봐 네.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나중에 불행한 상태 막 이 가족 간에 또 이 형제 간에 우애가 깨지고 심지어는 아주 왼수처럼 되는 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걸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 실제로도 이제 피상속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가 해서 찾기는 찾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상속 재산인데도 못 찾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몇십 년이 지나서 우연한 기회에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속칭 이제 그 땅 찾아주는 브로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연락이 와서 이 땅 찾아가셔라. 그러면 뭐 수수료 얼마 받겠다 해서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뭐 재산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무슨 원스톱 서비스? 네, 그거 좀 안심상속. 네.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뭐 토지, 부동산,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 그리고 금융, 뭐 예금 등 금융 자산에 대해서 원스톱 한 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무 때나 아는 게 아니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못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그러면 있겠 돌아가신 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활동을 못 할 거고 가족, 자녀가 원인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안심 상속 원스톱 네. 서비스를 원합니다 하면 해주는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망 신고를 하실 때 구청이나 가서 사망 신고를 하시잖아요. 아, 예. 사망 신고를 하면 요즘은 그 공무원 분들께서 미리 네, 안내를 해줘요? 같이 하십시오라고 이게 아예 안내를 해주시고 예, 그게 예. 아니라도 이제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 피상속이 사망하고 1년 안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발품을 많이 글쎄요, 팔아야 그게 돼서. 뭐 여간 어려운 일이 네. 아니겠어요? 미리 다 알고 있어도 어려운 일일 판인데 어떤 재산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모르면 원천적으로 찾기가 힘들죠. 찾아낼 수가 없겠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네, 모르니까. 그런데 다행히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사망 이후에 절차를 밟을 때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자연히 소개도 받고 네네. 어, 그 대부분 이제 구청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유언장이 있는데 그 유언장의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와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하고 네. 어떤 게 비중이 큰가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일단 유언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피상속인께서 부모님께서의 상속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상속 설계를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분쟁의 소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치매에 걸리시면 그때서야 네. 그때서야 이제 유언장 작성해야 된다 하시니까 사실 그 의사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유언장에 관련해서. 근데 아예 그런 것조차 못하면은 이제 상속재산 분할, 뭐 특별수의 유류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유언장 작성하는 이 문화가 많이 전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유언장을 거의 안 쓰죠.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안 쓰니까 나도 써야 될지 좀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어떤 것 때문에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실까요? 아무래도 이 유언장이 사실 제가 봤을 때 피상속인 부모님께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자녀 중 누군가가 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종용을 하거나 애원을 하거나 해서 부모님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 자녀가 자기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부모님이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나 부모님이 뭐 경제권을 쥐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한테 조금 주도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자녀들한테 휘둘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유언장 작성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이렇게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분쟁으로 연결되나요? 뭐 첫 번째는 일단 유언장 자체가 정말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치매가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되는데요. 얘기하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상태냐 아니냐. 대부분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치매가 좀 있으시거든요. 예. 치매가 아예 없으신 분은 없으신데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근데 아시겠지만 치매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능력의 여부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이제 의사 능력, 치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형식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공정 증명이나 유언은 뭐 어쨌든 공정위를 통해서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자필 유언도 요즘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필 유언을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 안 하고 자녀가 이렇게 프린터 해온 거에 사인만 하신다든지 사실 그러면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언에 따라서 이제 유류분의 문제가 되겠죠. 예. 유류분. 네,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한 그 다른 상속인이 이제 그 유언을 통해서 받아간 그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는 그런 소송이 주인 같습니다. 그 유류분이
다툼의 주내용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류분은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뭐 하겠는데, 유류분은 만약에 피상속이 부모님께서 뭐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 신탁으로 이제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했을 때,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만약 4명의 자녀가 있다면 법정 상속분은 4분의 1이지만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이기 때문에 8분의 1이 되는데요. 그거조차 못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 신탁을 받아서 재산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유증이나 유언대용 신탁은 피상속이 사망 이후에 재산이 이전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눈으로 딱 확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심상속 원스톱을 통해서도 재산이 나오는데, 이 증여된 재산은 특히 이제 현금으로 증여된 재산들은 사실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현금의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 돼서 이제 소송에서 많이 다퉈지게 되고요. 뭐 유류분을 이제 청구하는데 기간에 있어서도 그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툼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근데 유류분은 워낙 강한 절대 규정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유언의 내용이나 뭐 형식을 게 배제됐다 하더라도 난 유류분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내 것 달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아무래도 유류분이 민법상 권리다 보니 뭐 이길 가능성이 사실 승수율이 높기는 한데, 이번에 이제 2024년 4월 25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대한 위헌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폐륜전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해야 된다. 기여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기여 상속인에 대한 그 기여도를 준용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왔고 12월 31일까지 아무래도 이게 대체 입법이 되면 유류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부분이 주 쟁점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또는 이 딸은 불효를 했으니까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거를 표기해 놔야 받아들여지느냐. 그냥 불효했으니까 한 푼도 안 줌. 그걸로 되는 건지 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아직 사례가 없으니까 사실 어려운데, 얼마 전에 그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그 상속과 상실 제도가 입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상실 사유라고 하면 아무래도 피상속인에 대해서 진짜 중대 범죄에 준할 정도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뭐 학대를 했다든지 유기를 했다든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분들이 꼭 주장하는 게, 본인은 부모님 항상 찾아뵙고 열심히 잘 했는데 밥도 사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갔는데, 저 다른 자매는 연락도 안 하고 평생 연락도 안 하고 차유도 안 했다. 명절에도 연락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불효다. 얘는 돈 주면 안 된다. 재산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는 뭐 유류분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당연히 어느 정도 정말 범죄 행위에 이를 정도가 돼야 유류분 상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네. 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 네. 적용되네요. 아무래도 이게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라든지 이제 피상속인의 의사가 100% 반영이 돼서 유류분을 좀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류분이 몇 번의 이제 위헌 판결에 있어서도 이제 살아남은 걸 보면 아직까지도 유류분이 필요한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인의 뭐 생활권을 보장하고 기대권을 보장한다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도 이거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이 유류분 제도 자체 민법 규정 자체를 잠식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효자에 대해서 유류분을 적용하지 않는 그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 분쟁이 많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도 아마 그 해석이 이제 많이 쌓여야, 법원에서 해석이 이제 쌓여야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안은 이 유류분 상실 사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강할 때 맑은 정신으로 써놔야 후유증이 네.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당연히 유언장을 쓸 때
유류분 등의 법률적인 요건을 잘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로 진행되는 거는 그러니까 유언장이 없어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이 훨씬 많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어떤 문제들 가지고 주로 그 분쟁이 일어납니까? 일단 상속 분쟁 자체가 크게 이제 상속 재산 분할과 유류분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소송적인 면에서는 이제 뭐 유언이 있으면 당연히 그 유언에 따라서 재산이 배분이 되니까 이제 그에 따르면 되지만 유언이 없으면은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이가 정말 좋은 형제 자매 간에는 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이게 조금 협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특별 수익이라고 해서 생전에 재산을 받아갔거나 아니면 유언이나 유언대용 신탁으로 재산을 받아간 상속인이 있다면 그 받아간 부분이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해서 미리 내가 상속 재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후에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받아야 되는데 보통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보통은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병원비 내고 내가 부모님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 상대방이랑 그 특별 수익을 받으신 분이랑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은 누군가가 부모님을 이제 정말 극진히 모시고 특별히 부양했다. 재산적으로도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부모님께 잘했으니까 정말 부모님 뭐 요양원에 계실 때 모시고 했으니까 내가 재산을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봤을 때는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기여분 인정이 안 되다 보니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가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해야 하고요. 뭐 다른 하나가 이제 유류분인데 유류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소한의 상속분도 못 받은 상속인이 청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유류분에 있어서도 이 특별 수익이 결국 문제가 되는데 이 모든 재산,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이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재산 받은 게 과연 특별 수익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뭐 재산의 가치는 무엇이냐, 얼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편입니다. 아, 부모로부터 내가 넘겨받은 재산이 다 특별 수익으로 간주되진 않는다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결혼 자금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근데 결혼 자금이 정말 뭐 형제 중에서 불공평하게 한 명한테는 뭐 한 10억이 갔다. 근데 다른 형제들한테는 뭐 한 1억씩 갔다. 그러면은 불공평 차이가 크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규모도 크고요. 근데 비슷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갔다면은 조금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사회 상규상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뭐 교육비라든지 뭐 약간의 뭐 부양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다툼거리가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 교육비 예를 들어서 뭐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2년을 더 공부했다. 뭐 그런 경우에 아, 뭐 그렇습니다. 예. 해외 유학 가고 막 그런 것들. 그렇지 않은 형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비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네. 감하고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되는 뭐 거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의사를 만들었으면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과연 정말 공동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은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일상적인 부분, 약간 상례적인 부분들은 좀 특별 수익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썼으면 유류분 같은 걸 당연히 감안해서 썼을 거고, 그러면 설사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걸 재판까지 끌고 갈 실익이 없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유언장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따질 거리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네. 그 유언장을 쓰실 때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정말 뭐 이런 경위에서 이런 이유로 유언장을 쓴다. 그래서 내가 첫째한테는 어떤 이유로 이걸 주고, 둘째한테는 이걸 주고, 셋째한테는 이걸 주고, 그리고 뭐 너희들 제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은데, 보통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재산을 상속인은 누구한테 준다. 또 뒤에 그냥 상속재산 목록만 붙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유언장 쓰라고 권하면은 하는 말씀이 나야 뭐 달랑 집 한 칸인데 뭐 그쵸. 수만 위에 똑같이 나눠줄 건데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집 한 칸이라도 또 똑같이 나눠주더라도 유언장을 써야 주관적인 해석. 형은 결혼자금 더 많이 받았고 네. 또는 뭐 등록금 더 많이 받았고 또는 장사 미천 동생은 더 지원받았고 이런 걸 갖고 다 시비거리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사실 뭐 서울에 집 한 칸 있으면은 부자신 건데 네. 요즘은 어쨌든 재산이 있으시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실지 좀 고민을 하시고 그래도 부모님이 이걸 먼저 나눠 주시면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이렇게 받고 수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결국 이거 나누는 합의 과정에서 또 이게 분쟁이 생기고 그런 여지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유언장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바로 당장 쓰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네. 네.